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7월 15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매물이 최대치를 재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마이너스 30% 하락이 자주 눈에 띄네 동아 IWC 언급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제 전 오후에 방송에서 요거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낙폭이 다시 조금 확대되었다. 낙폭이 조금 확대되고 적게 되고 이건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근래 들어서 솔직히 하락폭이 더 커진 거래가 더 많습니다. 이 통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는 낙폭을 조금 축소해서 마이너스 0.19였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매물이 소폭 증가하는 날 33,630건. 또 토요일도 증가하죠. 일요일, 월요일 감소합니다. 자, 전세 물량 소폭 증가 8,758건. 월세 물량은 역대 최대치 4,491건. 전세 물량은 최고치가 아니었지만 월세 물량이 최고치여서 전체 임대 물량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1건 중에 신고가는 4건, 10% 정도 되었고요. 6월에 거래 세어보니까 11건인 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하루에 한 10건씩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남은 거래 일수는 12일, 아니 13일이 남았어요. 13일. 근데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거래 건수가 거의 5건 안팎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10건씩 일주일 정도 한 7일 정도 거래된다. 70건. 거기에다가 6일 정도는 한 5건이 거래된다. 30건 하면 100건이잖아요. 100건 정도 거래되면 저는 그래도 2월, 4월 사이에 거래가 될 줄 알았는데 1월보다 거래가 적을 수도 있다. 6월의 거래량은. 물론 7월의 거래량은 일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의 거래량은 규제까지 해제했는데 거래까지 안 늘어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거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범어동, 태왕 유성 하이빌, 4월동, CG 3차 서한이 다음 얘들 둘이 직거래. 그리고 또 왼쪽 보시면 다 지금 7월 5일 이후에 거래예요. 얘들 두 개 직거래예요. 직거래. 공인중개사 수성구 공인중개사 뭐 먹고 살라고 간만에 비싼 거래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동대구 이안센트럴D 신규 거래 나왔는데요. 6억 9천 거래 단건 나왔네요.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한 두산이부 성당 레미안 2편한 지상 3단지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얘는 한 39평형 정도 되지 싶어요. 가격이 고점 대비 그래도 좀 떨어졌지만 완전히 많이 떨어진 느낌은 아니다. 많이 떨어진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39평형 요 가격 보시면은 거의 33평형, 34평형 가격이 거의 5억 6천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39평형도 가격이 여기까지 가고 거래 공백은 조금 있었던 듯합니다. 거래 가격 고점 대비 조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창동 대구역 센트럴자이 근래 들어서 거래가 터질 때마다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4일 거래, 6월 20일 때 거래도 있고 7월 5일 이후 거래. 자, 요거 효성타운 1차 20% 정도 하락한 모습. 이 와중에 신고가 하지만 일단 대형 평형이면 한번 믿고 거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CG 동서타운 15% 정도 하락,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약 30% 정도 하락, 복현 푸르지오 한 25% 정도 하락. 그 다음 볼리동 성당 레미안 이번에는 국민평형이네요. 국민평형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굉장히 뭐 여기도 많이 빠졌네요. 네. 신월성 지역보다 원래 이 지역이 가격이 조금 더 쌌어요. 조금 더 쌌었는데 신월성 지역에도 요 구평 가격이 3억 후반대로 거래되는 게 보이더니만 곧 이어서 거래 가격이 나타나네요.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실력 2편은 세상 30% 가까이 떨어지는 5억 천에서 3억 5천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바로 깡통전세. 이 가격대에도 깡통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2억 이하에서 주로 나타나던 현상인데 지금 3억대에서 물건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유천 포스코드샵 요것도 30%, 삼성 레미안 20%, 신암 그린타운 10%, 신천 청아람 20%. 제가 이렇게 묶어둔 것은 깡통전세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방 강촌 아이츠 57평형이 3억,
자, 그 다음 10% 정도 하락한 진아리채, 옥포지구 서안이 다음 한 10% 조금 더 빠졌고요. 대구 혁신 LH 5단지 요거 최고 3억 3,500까지 갔었는데 2억 3천으로 약 30% 정도 빠진 모습. 오늘도 30이라고 숫자 제가 썼는 거 한 4건 정도 되나요? 네, 어제가 마찬가지, 어제도 한 4건 정도 나타났었는데 생각보다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고가도 하나 눈에 띄긴 하네요. 신고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신고가 있습니다. 에코폴리스 동안 IBC 2차 다사업 서재리에 위치한 곳 3억 3,200까지 갔던 것이 2억 2,500으로 약 30% 정도 하락하면서 바로 이렇게 깡통전세로 웬만한 2억대 이하는 거의 다 깡통전세 아닌 곳이 잘 없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실거주자들 접근하든지 투자로 접근하든지 요거 한 3억짜리 물건 4억짜리 물건 그런 거 한 2개 들고 있어도 사실 세부담은 거의 없거든요. 은행에 돈 넣어놓는다, 임대 수익을 거둔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물건을 이렇게 소유하는 모습들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6월달 거래량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려스럽게 나타납니다. 7월 거래는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갈색 부분 2억 3억짜리 거래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대출도 좀 나오니까 차라리 3억 4, 1, 2억 더 주고 사면은 나중에 가격 탄력성이 걔들이 더 좋더라. 6억 이상 거래량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 정도 비율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 계속해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죠. 신고가는 나오지 않지만 이 7월의 거래는 6월 거래를 거의 압도할 것 같죠. 거의 이 거래량 한 300건 이상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 신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암동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8억 8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은 듯한 모습.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곳으로 기억하는데요. 동대구역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네요. 신천 센트럴자이 6억 초반까지 거래되더니만 6억까지 떨어졌어요. 같은 23층인데요. 고가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 1.7억 정도 차이 나고요. 월상 3점 그린코아 에듀파크 5억 중반 위아래로 거래가 주로 이뤄지네요. P는 프리미엄 그렇게 많이 챙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5억 6천 이것도 고점 대비 2.2억. 이거 어떻게든지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는 그런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주할 때쯤 되면은 지금 대출금리 보금자리론만 해도 뭐 4.8%니 아니면 어제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고 나면 금방 5% 이상으로 뛰어오를 듯한데요.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리브 클래스 이것도 거의 남는 거 없지 싶어요. 5억 4,857만원 끝자리까지 아주 치밀하게 맞춰서 파는 거 보면은 거의 손에 남기지 않는 상태. 그 정도로 물건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 전부 다 7월 5일 이후에 거래잖아요. 7월 4일 거래도 한 개 눈에 띄긴 하네요. 거의 7월 5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만 확인해 볼 거예요. 거의 5억 초반대로 거래가 다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대명역 센트럴 21 누군가 먼저 배신 때리고 4억 9,300. 죽전전 동안 IBC 요건 82제곱미터, 84제곱미터 똑같이 비격인 거였지만 어쨌든 4억 8,900으로 5억이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한 개 더 무너져 내렸다. 주식은 동아시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 팔면 남는 거 거의 없죠. 거의 마피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동아 IBC 언급하기가 좀 무서워요. 이 사실 저는 이 그냥 뭐가 거래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중계만 해드립니다. 사실 뭐 어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뭐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뭐 좋은 감정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제가 이 중계를 해드리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계속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단톡방에서 뭐 가격을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작 이 사람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같이 짓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몰래 내 혼자 좀 팔고 나가자, 미안하지만 좀 팔고 나가자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단톡방 있다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단톡방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도 가격대 4억 중반 뭐 가격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한다든지 가격 뭐 상승폭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느낌 들지 않네요. 오늘 거래를 봤을 때는 그 전에 가격 거래되었을 때는 한 3억 정도 거래되던 것이 규제지역 해제되고 초반 거래는 5.8억까지 온 느낌이라면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한 5.5억대 전후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조금 기대 심리로 약간 높게 거래됐다가 다시 약간 낮게 거래됐다가 이런 현상이 약간 보이긴 한데, 근데 거래 신고 일자가 약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격이 변해가는구나, 분양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구나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신고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전세 거래량도 심상치 않게 적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인 입현한 재산 134제곱미터가요. 전세가가 4억 3천밖에 안 하네요. 네, 그 다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과 가장 최근에 입주했는 아파트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억 단위로 하락은 절반 정도 되고요. 동대구요 도삽 센터시티 3억 4천.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힐스테이트 황금 L4래 황금동인데 황금동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가격 전세 가격 3억 2천. 네, 신천동 이 지역보다 전세가가 더 낮게 나타나 있네요. 자, 그 다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고요. 대략 5건, 10건에 5건은 나오네요. 그래도. 자, 3억. 힐스테이트 황금 L4에 3억대 거래도 있고요. 월성 3정 3억대 거래도 있고, 2억 5천, 2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자, 신축 가격 조정받음에 따라 월성동 지역 가격 전체적으로 같이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월성 3정 그린코 에드파크 똑같은 84제곱미터인데요. 얘는 13층에 세부 타입도 보면 똑같아요. 13층에 3억에 들어가고, 얘는 21층에 2억 6,500에 들어가고, 이 21층 에어컨 없나요?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전세 가격에. 근데 에어컨 없이 세를 놓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한 거 대략 동그라미를 쳐보면 대여섯 건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신축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4억짜리 3억 되는 거, 3억짜리 2억 되는 거, 요 저마다의 차이는 좀 있어요. 5억짜리 4억 될 전세가 4억 될 때, 4억짜리 3억 될 때, 3억짜리가 2억 될 때, 요 사람이 타격이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왜? 투자금이 넉넉지 않은 갭 투자였다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요, 안 그래도 투자금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마음에 드는 물건, 또 더 비싼 거 사놓으면 더 많이 오르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자금 사정으로 더 싼 거에 투자를 했다. 근데 갑자기 전세가가 1억씩 떨어졌다. 1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야기했어요. 이 전세 사기에 좀 냄새가 난다. 구속수사 하겠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처벌이 너무 약했거든요. 근데 1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구속수사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하게 검찰에 불려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변함이 없고요. 전세 거래 비수기로 가고 있고, 그나마 싼 전세들이 더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비율이 72%, 55%까지 떨어졌던 비율이 72%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어서 10% 이하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 거래량 41건, 전세 거래량 41건, 월세 거래량 26건 이런 식으로 보면 그전에는 1월 달에는 1대 2대 1, 매매가 1건, 전세가 2건, 월세가 1건. 그나마 이때는 1, 2월 달, 1월 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나마 임대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시기였고, 지금 7월 혹은 지금 6월이라고 해볼게요. 전세 거래 비수기인데 매매 1, 전세 1, 월세 2분의 1, 1월 정도로 이 임대 거래가 적습니다. 매매 거래가 좀 살아났다고 봐야 할까? 근데 매매 거래량 41건이면 평소보다 약간 더 많다 이런 느낌이지, 거래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좀 수치긴 합니다. 신규 거래 평균 월세 가격은 건너뛰고요. 자, 임대 거래량 보시면 1657건, 6월의 거래가 1657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6월 15일 날 영상을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그때 거래는 1963건이었거든요. 임대 거래량이. 지금은 1657건. 약 300건 가까이 차이랍니다. 300건. 거래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5월의 거래량은 2323건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6월의 거래는 얼마나 끝날 것이냐. 지금 현재 300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2000건 아래, 예년 거래보다 더 적은 거래량. 전년 동월은 2004건이었어요. 아마 전년 동월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요거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제 요즘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 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가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말에 실시간 방송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